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정치인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와 김영환 지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두 달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내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존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찍었다는 흥덕사지 주변에서 또 다른 고려 사찰터가 발견됐습니다. 직지의 비밀을 밝혀낼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다음 주 시작되는데요. 충북경찰도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정치인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윤갑근 변호사는 물론 김영환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도 포함돼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12.3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내란 선전,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충북 정치인은 4명입니다. 모두 계엄은 정당하다며 말과 글 또는 행동으로 대통령 체포와 탄핵에 반대해온 이들입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관들에게 영장집행경찰을 체포해도 된다고 말한 게 특히 문제가 됐습니다. 윤 변호사는 청주상당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출신입니다.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헌재 해체를 주장하는 등 줄기차게 수사와 체포, 탄핵에 반대하고 극우 집회에 힘까지 실어준 김영환 충북지사도 수사 대상입니다. 탄핵 무효!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더해 계엄령은 계몽령이라며 극우 집회에서 삭발까지 한 박지원 충북도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내란 사태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로 달려갔던 엄태영 국회의원 역시 진보당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대통령 파면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일단락이 되었다고 보지만 사실은 이 내란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정말로 우리가 내란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쟁점은 이들의 행위를 내란 선전, 선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윤갑근, 박지원 건만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김영환, 엄태영 건까지 진행한 뒤 정치인 소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사건 판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내란 선동죄의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리 검토가 까다롭고 전국에 접수된 유사 고발 사건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해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 결과를 기다리진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대선 전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시민단체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김 지사는 내란에 동조하며 도민 민심을 반으로 갈라 갈등을 조장하더니 파면 이후 사과 한마디 없이 일상에 복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반성과 사과 없이 하나된 충청북도는 없다며 김 지사가 도민 앞에서 사죄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오늘 지도부 연석회의로 대선 체제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안팎으로 국면 전환의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과 지방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모여 정권 교체에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2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이 명령할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 정의로운 국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완성할 것이다. 이달 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충청권 경선을 청주에서 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원 외에 국민 선거인단을 단기간에 최대한 모으는 게 우선 과제입니다. 내란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줄 수는 없다. 이겨도 그냥 이겨서 될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많이 이기자. 그리고 특히 충청북도 북부권과 남부권에서 이겨보자. 반면 국민의힘은 최대 20명에 육박하는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부터가 시험대입니다. 충청권 시도지사들 중 김태흠 충남지사는 출마를 포기했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여전히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했던 이들 4명의 조찬 모임이 돌연 불발된 배경을 놓고도 각자 노림수가 달랐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현직 시도지사 12명 가운데 절반 넘게 출마를 검토할 정도로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은 당내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일부 출마자는 파면당한 전 대통령을 찾아가 덕담을 들었다고 공개하기도 해 계엄과 탄핵으로 상심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던 촛불 행동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 사태로 치러지는 대선에 그 내란 정당이 후보를 내고 헌법을 파괴한 자들이 개헌에 앞장서겠다는 회개망측한 일이. 이 밖에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후보 선출에 돌입했고 다른 군소 정당들도 연대를 모색하고 있어 충북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대선 공약으로 건의할 79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과 오송 K바이오스퀘어 조성 등 84조 4천억 원 규모의 핵심 사업 63개와 청남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시범지구 등 16가지 제도 개선 건의 과제를 담았습니다. 특히 최근 김영환 지사가 추진을 언급한 청주야구장 신축을 비롯해 청주교도소 이전,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 등도 포함됐습니다. 충북도는 구체화 작업을 거쳐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 측에 공약 반영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청주 흥덕사에서 현존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찍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금속 활자와 관련된 별다른 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근처에서 비슷한 시기에 운영된 사찰터가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흥덕사의 비밀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 운천근린공원에서 진행 중인 유적 발굴 조사 현장. 고려 초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터가 발견됐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기와와 함께 청동으로 제작된 불교 금속 공예품이 발견된 겁니다. 특히 고급품에 속하는 해무리굽 청자 조각도 여러 점 발견됐습니다. 그 왕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청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려 전기에 고급 청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격이 높았던 사찰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찰터에서 청주 흥덕사지까지 거리는 불과 100여 미터 정도. 직지가 태어난 흥덕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학계에서는 출토된 유물의 모양과 시기가 비슷한 데다 사찰 구조도 유사하다며 같은 시대에 운영된 흥덕사와 같은 사찰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흥덕사지 사역 권역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찰 유적이 되고요. 그래서 흥덕사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이 됐다는 것을 이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발상지라는 기록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금속활자와 관련된 유물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발굴 당시 많이 훼손된 상태였던 흥덕사지와 달리 이번 사찰터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에서 발견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속활자나 아니면 흥덕사에서 만든 다른 유물과 같은 것이 발견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유적이 출현했습니다. 청주시는 국가유산청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이번에 확인된 사찰터가
흥덕사나 금속활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비롯해 최근 청주와 부산에서도 많은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모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실험한 결과 고령 운전자의 반응 속도가 최대 2배 가까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검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빠르게 돌진하다 맞은편에 멈춰있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역주행 사고로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 승용차 운전자는 72살 여성이었습니다. 지난 8일 부산에서는 71살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6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지난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역주행 사고 역시 운전자가 68살 남성이었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반응 속도를 실험했습니다. 70대 남성이 차량을 운전하는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도로 위로 어린이 한 명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차량을 바로 멈추지 못하고 어린이가 도로 한복판에서 먼저 멈춰선 뒤에야 덜컹하고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고령 운전자 17명이 브레이크를 밟은 시간은 평균 2.28초로 평균 1.2초였던 비고령자보다 1초 이상 늦게 반응했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멈출 때 브레이크를 밟은 시간도 고령자가 3.56초로 비고령자 3.09초에 비해 평균 0.47초 늦었습니다. 차량이 시속 50km로 주행할 때 1초 늦게 멈출수록 제동거리는 14m 이상 늘어나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신체 반응이 늦기 때문에 도로 위 돌발 상황에서 당황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할 수 있고 이때 급히 정지하기 위해 페달을 강하게 밟는 주행 행태가 나타나면 대형 사고로. 고령 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도 전체의 60%가 넘는 182명이 고령 운전자가 젊은 운전자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더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연평균 1.84% 감소했는데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해마다 8.43%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돌발 상황에 당황해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할 수 있는 만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제조 확대를 당국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청주국제공항에서 임차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공항에서 매장 4곳을 운영하면서 임차료 26억 9천만 원을 빼돌린 56살 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항 전산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 매출액 86억 원가량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50살 직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양군이 자신의 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운 70대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농민은 어제 오후 7시쯤 적성면 기동리 밭에서 깻대 등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는데 산불 진화대가 초기 진화해 산불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단양군은 영남 대형 산불을 계기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